이번에는 가장 걱정도 많고 탈도 많은 과목이죠. 수학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열품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맡고 있는 황윤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시죠? 많죠. 안 됩니다. 좀 짧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유익한 정보, 네. 좀 오해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학 가르치고 있지만 네네. 애들이 수학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 제 모든 과목 선생님한테 다 여쭤봤어요. 네네. 다 여쭤볼 건데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일단 첫 번째 양의 차이. 양의 차이. 네, 이게 정량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냥 한 2배에서 3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3배. 네. 근데 애들이 2, 3배 공부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시간은 있죠.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 한 달 동안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과 비시험 기간을 나누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똑같이 집중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저도 수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난이도 양도 몇 배가 되고 난이도도 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학교 때는 적은 양을 합쳐놨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양이 많아지니까 여러 단원에서 이제 단원적 개념을 합쳐서 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맞는데 이제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념 자체가 확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네. 개념들이 많이 한 문제에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쵸. 접합을 잘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뭐 중요한 공부는 아무래도 개념 네. 공부. 네, 당연한. 네, 개념 공부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개념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 숙제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가자마자 문제를 푼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도 아니죠. 뭐 한두 명 빼고는 네. 다 개념 펼쳐보지도 않고 문제만 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니네 집에 가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학원에서 어떤 걸 배웠고 선생님이 어떤 걸 증명을 해줬는지 집에서 너희가 한번 손으로 증명을 해봐야 그걸 문제에 접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학생들은 잘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애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해를 다음 시간에 기억을 못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그것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강의도 네, 저희가 찍어서 네, 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개념 공부의 핵심이긴 한데 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학원에서 배웠던 걸 집에 가서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집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봤을 땐 알았는데 제가 직접 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이제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집에 가서 모르면 그쵸.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네. 저희는 도구는 다 제공해 줍니다. 네. 정말 의지만 가지시고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개념 공부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념만 개념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네. 개념만 뭐 주구장창 공부한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 2등급 그리고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식상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개념 공부 제대로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다른 문제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주요 문항들을 문제에서 이제 풀이를 평소에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숙제 프린트가 나갑니다. 아, 네. 네, 근데 숙제 프린트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한 번 푼 문제는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누적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식으로? 들어서 네. 1회, 2회, 3회가 있으면 1회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럼 2회 때는 1회에서 주요 문항들이 2회 프린트에 추가가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네. 그리고 3회 때는 2회의 주요 문항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한 문항이면 1회에 나왔고 2회에 나왔고 3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애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양이 점점점 불어나겠네요. 네, 근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렇진 않고 아, 그래요? 조금만 조금만 불어나네요. 네, 많이씩은 안 불고 조금씩만 불어납니다. 아, 네. 희소식이네요. 고등학생이니까요. 네. 네.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죠. 네.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제 오답노트. 네. 네. 오답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오답노트가 이제 저희 학원 모든 과목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할 텐데, 그냥 막연히 틀린 문제를 모아놓기만 하는 오답노트가 아닌, 본인이 어떤 내용을 틀렸고, 이 문제에서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를 써야 돼! 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체크해두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영어는 단어장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단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수학 단어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거 중요하죠. 아이들이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그쵸. 처음에는 이제 오답노트 해온 거 보면 왜 이렇게 해왔어?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풀이만 써놔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2-3달 정도 꾸준히 첨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건들 필요도 없이 본인이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념. 네, 개념 복습은 인강으로. 네. 그 다음에 숙제는 누적으로. 누적으로. 조금만 많아진다는 조금씩만, 거. 네. 조금씩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 제일 뭐 중요한 다른 거 것도 있나요?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어떤 거요? 학생들이 이제 개념 공부를 할 때 안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쵸. 수학과에서 단원 테스트를 봅니다. 아, 맞아. 단어 테스트. 네. 근데 단원 테스트를 어떻게, 제가 굉장히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단원 테스트를 개념 위주의 단원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흔히 문제집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학원 단원 테스트는 어떤 게 틀렸는지 찾고 틀린 걸 바르게 고치시오. 지독하네요. 네. 문제가 지독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모르면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통과를 못한 학생들은 토요일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보충을 실시하게 되는. 네, 그렇죠. 이게 네. 예비고일은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죠. 한 네. 달에 뭐 한 번 빠지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그렇죠. 거의 매주의 테스트를 보고 이제 금요일에 보충 인원을 취합해서 네, 네, 토요일에 될 때까지 그렇죠. 네, 보충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 토요일에 약속을 안 잡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게 학생들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선생님들인 저희도 토요일에 쉬고 싶습니다. 알아주세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같이 고생을 해야 학생들이 또 따라와요. 네, 맞아요. 힘든 기간이니까 중학교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기간이니까 한번 좀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 수업 듣고 개념 네. 하는 거, 그때 채점 오답도 하는 거고, 네, 이제 집에 가서는 인강으로 개념 복습. 네. 그 다음 누적 프린트. 네, 누적 네. 숙제 프린트. 조금씩만 많아진다는 그 누적 숙제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오답노트. 단원 테스트, 네. 토요 보충. 지옥인데요. 같이 하면 됩니다. 아, 네. 같이 고생합시다. 네. 네. 그리고 그럼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수학을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미국 의뢰인한테 네네. 그 부분만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학생들 지금 현재 저희 학원 기준으로 상위반 학생들은 이제 1학년 전 과정 그리고 최상위반 상하? 1학기, 고등수학 2학기 거. 1학기 2학기 최상위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조금 건들기는 할 거고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고등수학 상이랑 고등수학 하가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이 한 6.5 대 3.5 정도? 6.5. 네. 나머지 중위권부터 하위권 학생들은 모든 고등학교 때 쓰는 대수학적 내용들이 고등수학 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일 기간 동안 그 고등수학 상,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좀 다룰 수 있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일단 수학은 무조건 그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1학기 거는 다 해놔야 됩니다. 네. 왜냐면 뭐 보통 이제 중간만 준비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부분 이 고등수학 상의 절반 정도 그렇게만 준비하면 이제 기말 때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양주 지역은 중간 때는 중간 기말 수학을 다 보지만 다른 과목들은 중간에 안 보는 과목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말을 망쳐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이제 100일 프로젝트 안 한 애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00일 프로젝트 한 애들이 수학 성적이 좋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저 끝으로 뭐 학부모님이랑 학생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이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수학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과목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부리면 학부모님들도 또 힘들어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학원 다니면서 특히 수학에서만큼은 제가 학생들 힘들어도 잘 다독이면서 할 수 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맨날 혼내시잖아요. 아유. 그러면서 크는 거죠. 네. 혼내고 다독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어 선생님 모시고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품학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오늘 네. 일단 오늘 주제 예비고 1 아이들. 저는 국어에 대해 좀 걱정이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애들이 국어 공부를 중학교 때 제대로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쵸.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암기 국어로 공부를 하게 되죠. 암기 국어로. 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국어를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근데도 100점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국어를 암기 과목으로 여겨서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연 암기로 가능할까? 이런 걸 질문 던지면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국어에서 중학교에 다루는 작품 수는 기껏해야 시 한두 편? 소설 한두 편?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0편. 10편. 고전 쪽도 그 정도. 일단은 문학에서 다루는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쵸. 쓰는 그쵸. 모든 과목이 다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쵸. 국어도 많이 작품의 늘어나죠.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어 공부만 하다 끝나겠네요. 그쵸. 네. 그럼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 100개, 1000개, 10,000개 되는 작품도 다 외워야 하냐? 맞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쵸. 처음 보는 작품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과연 그런 능력은 암기에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예고 없이 그 외부 작품이 출제가 마구마구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시험- 시험 범위도 늘어나게 되고 외부 작품도 예고 없이 그쵸. 문제에 출제가 된다.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이나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암기로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데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뭔가요? 문학 공부는 기본적인 개념어가 필요합니다. 개념화, 개념어. 개념어, 제 발음 이상했나요? 개념어. 개념어. 네. 그 개념어부터 잡지 않으면 아무리 본문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개념어가 뭔가요? 예를 들면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 관련된 개념어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직유법, 은유법, 가장 뭐 초등학교 때 나오는 의인법, 뭐 이런 화자. 그쵸, 화자, 뭐 통사구조, 뭐 시점. 이런 말들, 네. 시점, 뭐 화자, 그 화자 말씀드렸지 화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뭘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개념어부터 잡지 않으면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제 약간 수학이랑 과학이랑 비슷하듯이 국어랑 영어랑 또 그럼요. 비슷한 거네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고 시험도 보고 하지만 국어 공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어 공부를 한다. 이런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문장을 이해하는 그 힘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언어기 때문에 단어 공부, 국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민호 쌤께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게 어휘 공부, 그쵸. 어휘력 공부인데 뭐 학원에서 100일 프로젝트 기간 동안 네. 그 어휘력 공부에 대한 뭐 대비 방안이 있는지. 자, 일단은 문화 개념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개념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이스토리의 개념어, 문화 개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과 그 개념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그 개념어들을 문학 작품에 응용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휘는 나다라는 어휘집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어휘집을 봤지만 그것만큼 좋은 거 못 봤어요. 어떤 점이요? 일단은 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어휘들, 그런 것들을 쉬운 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와 그리고 고전 시조, 시조까지도, 고전 시조. 네, 네. 시조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어휘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근데 혼자 어휘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미루게 된다는 거죠. 미루게 되고 또 가장 좋은 건 나만의 어휘를 바꾸는 방법. 이게 필요하거든요. 나만의 어휘. 나만의 어휘. 무슨 말이냐? 어려운 단어를 어려운 뜻 그대로 외우게 되면은 까먹게 되고. 자신이 쉽게 그쵸?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나만의 네. 어휘라는 건 어려운 단어를 쉬운 나만의 어휘로 바꿔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도 사실 쉬운 어휘를 찾는 것도 힘든 일이죠. 이제 이걸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어휘력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 테스트라고 봐요. 그럼요. 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자, 저희가 국어과에서 테스트는 1차 테스트는 일단은 다 외우고 시험을 보죠. 못 외운 단어들에 대해서 제시험을 봅니다. 제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합니다. 손이 고생하냐, 머리가 고생하냐. 네.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를 뭐 100번이 100번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제 가급적 틀린 만큼 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가 한 개 틀려서 한 번 써라. 10번 틀려서 10번 써라. 20개 틀려서 20번 써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곱절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걸 쓰기 싫으면 어떻게든 한 문제든 맞춰야죠. 쓰기 싫으면은 그렇죠. 쓰기 재시험. 싫으면 재시험을 보고 그 재시험에서도 이제 또 통과를 못하면 뭐 주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영어만큼 국어 어휘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어휘를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사실 영어보다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아닐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도. 사실 우리말이라고 해서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어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데 정작 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런 어휘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기간을 앞둔 예비고 1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국어 선생님으로서. 네. 얘들아,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지금 100일이나 소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공부라는 건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닌데 여러 문학 작품을 공부한다고
다양한 문학작품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휘, 이 공부가 이 100일 동안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공부하는 건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또 함께 살펴볼 거니 지금 100일이란 시간은 단어 중심으로 함께 같이 공부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예, 안녕하세요. 일품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지태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과목별 선생님 모시고 다 여쭤본 건데 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등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양. 증가. 네, 어떻게 증가해요? 중학교 때는 이제 본문 가지고만 시험을 보는 반면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본문뿐만 아니라 추가 지문이 추가되게 됩니다. 추가 지문이 추가된다고요? 예. 추가 지문 같은 건 이제 어디서 보통 출제가 되나요? 네. 보통 모의고사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 네.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력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실력 없이 풀 수 없는 문제. 네. 너무 당연하기도 한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네. 단어 변형을 해야 되고 문법을 자기가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를 관련된 어휘 문제도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사전 예고 없이 출제가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영역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 실질적으로 단어를 일단 어느 정도 어휘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문법의 변형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실력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근쌤이 저한테 늘상 말씀하시거든요. 애들 실질적인 시력을 올려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양이 증가하면 이제 단순 암기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하는지. 일단 저희 일품학원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 각 지문별로 그냥 학생들이 단순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자기 스스로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지문을 다 분석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생분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이제 태근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외부에서 예고 없이 출제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실력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일 프로젝트 하는 기간 동안에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서 그 단어의 뜻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의어, 반의어도 저희가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하나에 그게 딸려가지고 다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와 관련된 단어도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있으면 수학은 단원 테스트를 보거든요. 네, 단원 테스트 보고 이제 통과를 못하면 토요 보충을 오게 되는데 네. 영어는 단어 제시험. 그쵸. 네. 단어 제시험과 또 다른 게 있나요? 단어 제시험과 또 별개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문을 독해하였다면 그것 또한 제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100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면 가장 중요한 건 단어 암기입니다. 계속 계속 단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단어. 네. 단어 암기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단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신 시험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력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어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손도 못 댑니다. 외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건 문제를 또 풀 수 없다라는 거랑 직결됩니다. 사실 수능 시험은 대부분이 해석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문제죠? 해석 문제가 이제 독해 문제로 치면은 총 28문제인데 거기서 어법 문제는 한 문제니까 그거 제외한다 치더라도 27문제를 우리 학생들은 대략 43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아, 그냥 한글 읽듯이 계속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랑 더불어서 논리 추론도 좀 필요합니다. 국어처럼? 네, 상당히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기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요때 이제 사실 저희가 시험 기간 때는 또 시험에 맞춘 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외부 출제랑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100일 프로젝트 동안에는 이게 단어 공부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럼 단어 공부밖에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어 공부 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법 실력도 뒷받침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지문들과 모의고사 지문들을 이제 편집해서 그 지문들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단어하고 문법이 이제 같이 공부되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태근쌤이 이제 학생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애들 네. 겨울방학 매우 네. 중요한 시기인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령 피우지 말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령 피우고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대로 그냥 해버리는 습관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고등학교 때는 아까도 들었다시피 모든 과목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많아지는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그쵸?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는다. 그쵸? 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들을 체크하고 추적할 겁니다. 그 관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완성될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도 한 말씀.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나 하고 책 한번 쫙 폈는데 백지다.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든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과학. 네, 과학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일품학원에서 이제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윤병찬입니다. 아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네, 목소리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과목 선생님한테 맨 첫 번째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과학. 과학은 어떤 과목인가요? 쌤들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일단 그 전에 일단 제가 왜 과학이라는 과목이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이제 탐구 과목은 사회과학. 네, 사회과학은 뭐 굳이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중학교 정도의 내용은 뭐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인식이 다 인식이 그렇죠. 조금 그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이틀 전에 외워서 시험을 봐도 충분히 90점,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에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이제 뒤에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짜여진 학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과학도 그에 대한 선행과 기초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분명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요 과목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학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안 되는 애들은 정말 안 돼요.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네,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과학이랑 공통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앞에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험 나올 때는 거기 예고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예고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가 좀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학교 기초를 잘 알아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름 그대로 이제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많은 내용이 조금 기초적으로 있어야 그렇죠. 조금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중학교 과학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초가 탄탄해야지 이제 그쵸. 응용이 될 건데 뭐 공부를 잘 안 하니까요, 친구들이. 공부 안 하나요,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과학이 영어, 수학에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죠, 아무래도. 영어 수학도 안 하던데. 그러면 뭘 하는 건지. 아 근데 아무래도 진짜로 영어 수학보다 과학을 좀 등한시하긴 해요. 네. 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비중을 주자면 한 20% 정도 과학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과목에다 몰아주기 때문에 20%? 또 맞나요? 아니, 뭔가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여기 중학교들이 과학 시험을 다 보지 않잖아요. 네, 일단 여기 지역은 일단 과학 과목이라는 녀석은 이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보통 1년에 4번 시험을 치르게 될 때 보통 기말고사에만 치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중간은 빼고 네. 기말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단원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단원은 이제 수행평가나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벼락치기라고 해도 공부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죠. 일단 학교별로 이제 어느 과목을 선생님이 가르치실지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의 재량이시기 때문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1단원부터 8단원까지가 있으면 뭐 1년에 한 1, 2, 3, 4단원만 배운다. 그리고 이것만 시험을 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뒤에 단원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개인 조사 및 발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과학은 굉장히 조금 끊겨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약간 좀 독립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벽찬쌤. 네. 되게 비관적인 정말 그 약간 비극적인 소식만 들려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겁을 주셨으면 네, 해결책을 해결책을 줘야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일단은 이제 중학교 과학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파트도 있고. 네, 그런 파트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교육의 흐름상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주어지는 저희한테 약 3달간의 기간, 100일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잖아요. 모든 정말 중요한 학생들한테. 기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통합과학에 응용을 할 건지를 약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 해본 학생과 안 되는 학생은 분명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때부터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특히 저는 또 수학과학이 아무래도 이 조금 100일 동안 어떻게 좀 기초를 쌓고 미리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좀 점수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일품학원 과학과는 그게 네. 총 3가지 방식으로 그 100일 동안을 이제 좀 100일 보내게 동안.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중학교 수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업의 내용과 수업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수업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가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통달하신 분들이 다 이제 개입 맡아서 수업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 그 고2 탐구 과목까지 네, 고2 탐구 강의가 과목을 가능하신 쌤들. 모두 가능하신. 네. 네, 되게 중요하다. 모두. 아, 네. 이거 되게 상당한 중요하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학생한테 보여주는 거죠. 중학교 때 너희가 이런 개념을 배웠었고, 그래서 통합과학에 이렇게 서술이 되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이후에 어느 과목에서 어느 챕터에서 어떻게 연관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다를 기승전결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죠. 통합과학을 가르치되 중학교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고 다 찝어준다. 그죠? 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제 복습과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니까요. 근데 애들이 까먹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네.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겠지만, 이제 저희 과학과에서도 이제 인터넷 강의가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이제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뭐 뭐 이투, 이렇게. 네. 그런 선생님들의 물론 강의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근데 저희는 수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 그 선생님의 언어로,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다시 인강을 찍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인강 때 듣는 수업과 현강 때, 이제 실제 강의 때 듣는 수업의 내용이 100% 똑같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효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충분히. 1차원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뭐 친한 선생님이 화면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애들이 몰입도는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부담을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수학이랑 과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거의 되게 다.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학이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론 정리, 개념 정리가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뭐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술하는 제 언어인 거고 학생들은 그거를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노트 작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이제 그림이나 첨부 설명, 개념들을 자신의 손으로 그다음에 중요 키워드 뽑아보고 요점 정리, 한 줄 요약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 개념을 온전히 수업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말씀드리니까 든든하네요. 과학은. 뭐 맡겨만 주신다면. 근데 끝으로 네.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조금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네. 있는 게 과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과학보다는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받아들이는 정도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많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학생이 분명히 힘들 거고요. 그거를 지켜보는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이러면 과연 성적이 잘 나올까라는 약간 좀 미지의 그 불안함이 있을 자신에 거잖아요. 대한 의심, 네, 그렇죠. 의구심. 그거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겨내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할 거고, 이제 노력을 할 거니까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